공수처가 통과됐는데 박수 한번 더 칠까요? 자, 그러면 공수처가 최대한 빨리 하면은 공수처 출범 정확하게 언제쯤 할 수 있어요? 연내할 수 있죠. 1월. 1월. 오늘 문 대통령이 내년 초라고 하신 거 보니까 물리적으로는 이달에 하기는 힘들겠죠. 아직 벌써 10일이 지나버렸는데. 논의돼야 될 부분이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안 거쳐도 될 것인지 청문회를 해야 될 것인지 논의도 있다 보니까 그 준비하는데 기본 2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다 보면 2주에서 3주 따지면 1월 말 정도에 처장이 임명될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조직들도 처장이 직접 뽑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1월 말에 출범한다 보면 되겠죠. 아, 어쨌건 가슴이 벅차네요. 아니 근데 그럼요. 저는 이렇게 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물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공수처를 하루라도 더 빨리 그 출범시키기 위해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일을 해도 지금 그 마음이 아파 있는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진보 진영을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또 1월 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 그걸 못 기다려. 기다려도 되잖아.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공수처의 대상입니다. 부처야 살이 나오겠다 진짜. 우린 살이 나올 때 지났어. 그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상급 이상 돼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 국회의원, 판검사, 장교 중에서도 장성급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위 한국에서 공직계통으로 제일 높다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데 아마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사실상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개념을 꺼냈던 게 90몇 년이니까 24년 만이죠. 96년이니까 이제야 달성됐다는 거는 상당히 뜻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진척척은 자기가 12월 달까지만 패부하겠대? 나 되게 웃긴다. 왜 갑자기 진중권이 왜 여기 왜? 아니 그래? 뭐 여기에 들어가 있냐고. 지가 뭐 상급 이상 공무원이야, 국회의원이야, 판검사야, 뭐 어디- 장성급 장교야, 건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이야. 거기에 가족일 수도 있잖아. 누구 우리가 모르는. 그렇다고 생각하자고. 아, 왜냐면 그 뭐 가족이니까. 검사 가족 뭔가 있는 거야? 내가 알기로 없는데. 내가 알기에도 혹시요. 없는데 진중권은 사법 시험을 합격하고 난 후에 자기가 검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앙대나 동양대에 암약했던 프락치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 뭐 이런 이 사실을 모를 리는 없잖아 지금. 아니야 그거를 바꿔야 돼. 모를 수 있어요. 요즘 진주만한 얘기 보면 얘가 상가외로 빈 구석이 많아요. 진짜 저기 있잖아. 그 이게 레알이에요. 레알인데 국민의힘에게 진지하게 요즘에 유튜버들 중에서 배울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추천을 해줬대. 성재준하고 윤서인. 진짜 엿먹으라는 거야? 그때 우리가 방송 이야기했어. 그 얘기는. 그러니까 성재준과 윤서인은 못 본 거야. 잠깐만 나는 오늘 방송 제목이 뭐냐면 공수처 수사 이름은 뭐냐 이렇게 네. 그거 주제를 잡았거든요. 예. 최소한 진중권이에요? 진중권 아니야. 진중권은 안심해도 돼. 공수처 너한테까지 수사할 사람이 그런 인력도 없고 이미 안 갔는데. 전혀 의지도 없어. 어? 아이고 아니 아니 그럴 수 있다면 모르지. 또 윤석열한테 뭐 같이 윤석열과 룸빵 가가지고 술 먹으면서 뭐 돈 좀 받고 이랬으면 또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수사 대상은 지금 공무원들 상급 이상 뭐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수사하다 보면 민간이 나오겠지. 예컨대 그럴 수도 있다. 뇌물 준 놈. 윤석열과 같이 같이 술 처벌하는 거지. 먹었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올라갈 수 있지. 그러니까. 알려지고. 그러나요? 진중권 씨 셀프로 지금 커밍아웃 한 거나요? 어쨌든 진중권은 좀 빼고 갑시다. 예. 정말 정말 짜증나네. 아무리 그래도 진짜 이건 아니야. 자. 짜증나. 이 패널 두 분하고 우리 지금 실시간 청취자분들께 투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숫자가 아니에요. 공수처 수사 대상 제 1호는 누구일까요? 한데 한 사람일 것 같아서 불안해 죽겠다. 윤석열 아니 윤석열 빼고 해 빼고. 왜냐면 윤석열 윤석열은 지금 해임된 후에 이야기 늦지 않아. 그러니까 누구를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시작합시다. 자 지금부터 투표해 주세요. 1번 누르는 사람 뭐니?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써야 지금 됩니다.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사람 이름을 써야 돼요. 못 살아. 예. 박덕흠. 나경원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것만 이야기해도 오늘 1시간 가겠는데. 논두렁바뚜렁님 푸나는 뭡니까? 한동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한동훈 해야지. 한동훈 해야 되는데 1호이기에는 약간 약하긴 한데. 김학이. 김학이. 야. 공무원은 지금 퇴임한 지 3년 안에 다 포함되죠. 네. 그렇죠. 김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푸른나무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나를 진중권급으로 보는 거지. 아니 논두렁마뚜로님이 아이디하고 다르게 좀 튀어보고 싶으셨던 거지. 주목받아서. 바스렁에다 확 처박아 버린다 진짜.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안 놓치고 잘 읽었습니다. 네. 아니 형님은 황교안 나왔어 황교안. 황교안. 저도 황교안 한번 털어보고 싶어 솔직히. 엄청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야, 지금 나경원이 엄청 올라가네요. 예. 윤석열은 왜 빼냐고요? 1호는 아니고 2호, 3호쯤 될 거예요. 예. 정치적인 부담을 해도 1호여서는 안 됩니다. 예. 근데 2호, 3호인데 줄리 줄리. 예. 아 줄리는 직접 불갱원. 대상은 아니고 네. 자기 남편이 고위직 공무원이므로. 예. 대상은 되긴 되죠. 예. 근데 지금 코바나 콘텐츠 관련돼서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거예요. 공수처가 이제 설치되면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을 할 건지가 난 너무 궁금해.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너무 일이 많아. 어. 물반 고기반이래잖아. 물반 고기반. 그냥 검찰만 털어도 그냥 황금어장. 황금어장이라는 아, 거야. 이문정 감사가 한 그 유명한 표현이죠. 황금어장이 지금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사실 뭐 좀 궁서체로 말하면 이 뭐랄까 정파적인 수사를 일단 배제하고 갈 거라고 일단 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생의 논란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정파가 아닌 검사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더럽게 하는 바. 더럽게 눈치를 봐 이렇게 또. 어. 아. 아이 그 그럼 한동훈도 안 되잖아. 나경원도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당 관계자 박덕흠, 나경원, 황교안 이 사람들보다는 직접적으로 난 검사들을 타겟으로 할 수사를 먼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딱이네 윤대진이네. 윤대진이 딱이야 윤대진. 어. 윤대진하고 형하고 윤대진 형하고 예. 함께 수사를 하면은 뭔가 나오겠네. 근데 윤석열이 덮은 게 어마어마한 게 많아요. 직접 갑시다. 윤석열 해임시키고. 그냥 바로 가도 될 것 같아. 곽상도 나왔습니다. 근데 곽상도도 하면 안 된다고 우리 프라님이 얘기하시잖아. 아, 내가 난 하면 잠깐만요.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부담을 느낄 것이다고 이야기했지. 이런 게 왜곡이에요. 이런 걸 지금 정의당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조등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살려줘서 고마워요. 그럼요. 이렇게 우리가 호흡이 맞아 이제. 아이고.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여러 명 가운데서 저는 이 국회에 연설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다 보면 김기현이 왜 나와서 저걸 하고 있지? 그러면 당연히 공수처에 뭐가 위로가 될까봐. 찔리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 섰던 사람들 주호영이 발끈하고 있으면 주호영도 뭐가 있는 거야? 왜 저래?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있는 거고 나왔던 몇몇 최근 국회에서 얼굴 비쳤던 사람들은 죄다 의심받거나 걱정되는 사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지금 국민의 짐 국회의원을 1호로 수사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는 탄생부터가 이게 좀 애초에 그 공수처 법이 뭔가 저쪽이 찬성할 걸로 알고 했다가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개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짐은 1호로 수사하기는 좀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고위 공직자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지도 못한 무슨 군 비리가 터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검찰 윤석열을 수사하려고 하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파적인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윤석열이 야당 정치인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윤석열이 징계를 안 당하고 지금 현직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또 되더라고.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공수처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해임되지 않겠다는 의지 이걸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양쪽이 공수처가 가져갔다고 검찰이 손을 떼야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맞아요. 양쪽이 다 할 수도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가 생긴 이유는 검찰이 게을르고 일부러 누락시켰기 때문에 생긴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법조계 인사들이 대놓고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다. 이거 헛소리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공수처 만들 일이 절대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게 되면 검찰 인원 중에 누군가가 나간다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가 만약에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여론이라고 봐요. 상징성 때문에라도 모든 국민이 야 잘한다 그런 사건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어쨌든 간에 여론이 그 시점에 출범하는 시점에 어떤 게 가장 이슈가 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내년 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중단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먼저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징계위원들 명단이 이제 까졌으니까 주말 동안 열심히 수사해서 화요일 이전에 뭔가 이 사람 비리 있다고 터뜨리지 않겠냐고. 그렇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공수처가 발의가 되고 나면 공수처 있는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럼요. 이게 어떻게 판을 뒤집어서 뭐가 됐건 이들은 공수처 출범 후에도 공수처는 잘못됐다 만들어지지 않아야 될 태어나지 않아야 될 이 타령을 할 텐데 그래서 첫 사건이 훨씬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아니고요. 사건으로 한번 해봤어요. 조국 장관과 70차례 압색 이런 것들이 의제로 올라갔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올라갈 법하죠. 정경심 교수의 그 일단 재판 결과가 23일 날 나오는 걸로 예정이 돼 있잖아. 일단은 네. 연기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죄에 가까운 게 나오면 검찰권 남용에 대한 어떤 그런 의제를 갖고 수사도 한번 해보았으면 좋지 않을까? 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공수처가 나와서 그 검찰들이 견제하는 것을 이겨내면서 자기가 이제 존재하는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검언야 동일체의 어떤 핵심을 찔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조선일보는 왜 윤석열을 만났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일보 관련 수사는 왜 덮였을까? 이런 의제를 갖다가 건드려서 한다면 조선일보와 검찰을 동시에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폐부를 찔러가지고 언론도 꼼짝 못하게 하면서 그리고 그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언론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조선일보 편을 갖다 들겠어? 동아일보도 그렇게 편 잘 안 들걸? 왜냐하면 조선이 거꾸로 지면 동아가 1등 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검언야의 이 폐부를 찌를 수 있는 어떤 의제들이나 사건들을 공수처에서 1호로 선택해가지고 한다면 예. 그러면 검찰이 그 견제하기에도 껄쩍지근하고 언론들이 한 목소리 내지 않을 거고 그러면 여론 지형이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을 거라고요. 지금 현재 속수무책으로 막 추미애 장관이 막 밀리고 막 이랬던 이유는 한마디로 검찰이 언론에게 막 정보 퍼주고 야당이랑 같이 정보 공유하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공격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골랐으면 좋겠다. 전 개인적으로요. 미래를 내다보는 이 시대의 현인으로서 인정하지?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일단 출범을 하면 제 1호 수사를 굉장히 오랜 시간 후에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의미는 결국에는 공수처라는 게 세워짐으로써 특히 검사들 같은 검찰의 비리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예방 보는데 있죠. 예. 나중에 이제 수사 의제 설정 같은 거 할 때는요 박병석 의장이 욕먹는 것 같은 그런 포지션에 놓일 가능성도 되게 높아 보입니다. 좌고우면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놓여 있어서 일단 첫 수사는 모르긴 해도 4.3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에 뭘 하겠다라고 발표되거나 진행 중인 건 언급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한 석 달 동안 우리가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볼멘 소리쯤 될 때 뭔가 나오겠죠. 그리고 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움직인다는 거죠. 여론에서 집어넣는 게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절차를 집어넣고 몇 개 더 신경 써서 할 텐데 그게 성에 안 찰 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게 공수처를 모르시는 분들은 특검이나 혹은 뭔가 좀 과거사 부정한 걸 밝히는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된 것들을 끊임없이 지켜보게 되는 쪽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홈런을 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지켜볼 만한 결과가 예. 아니 라임 옵티머스만 털어도 괜찮아요. 라임 옵티머스만 털어도 그것도 괜찮네. 옵티머스를 갖다가 덮어준 사람이 윤석열이 있는데. 예. 근데 저는 공수처장을 이렇게 선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요? 검찰총장, 차기 검찰총장. 차기 검찰총장은 정말 제대로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그냥 않으면 공석으로 넣으면 안 될까? 안 돼. 공석으로 두면 아니면은 검사 출신 말고 그렇지. 검사 출신 아닌 난 사람 그 얘기 있어요. 하려는 거야. 황유석 같은 사람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앉히는 거야. 문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가능해요. 그렇게 앉혀버리면 검찰이 공수처를 갖다가 역으로 터는 지금 보세요. 아니 당연히 합법적으로 당연히 법에 있는 대로 절차 다 지켜가면서 감찰을 했는데도 그 감찰한 사람들을 털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검찰이 이런 짓을 공수처한테 한다고. 그러니까 공수처가 뭐 수사만 들어가면 그 수사 들어간 공수처 무슨 공수처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뒷조사해가지고 털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검찰총장이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와 줘야 된다. 자 공수처를 좀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김재련 나왔어요. 김재련 털어보자고. 야, 이 사람 대상이 될까? 요거는 한 5번째쯤 되고요. 5번째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의 말을 반박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검찰총장의 장모와 검찰총장의 측근과 검찰총장의 부인과 이런 사람들을 수사를 검찰이 못했던 거 요것도 명백하게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수처 일단 출범한 것만으로도 검사들은 움찔할 수밖에 없는 지금부터는 공수처가 세워지고 나면 검사들은 상당 부분 자신들의 권력을 잃는 건 맞습니다. 여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비검찰 출신의 검찰총장과 그리고 인사권을 아예 주지 않는 그게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럼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면 저는 검찰 개혁은 상당 부분 이루어진다고 보는. 진짜 사자방 같은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특히 해외로 돈 빼돌리는 것들 공수처가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해외에 그 독일 같은 데는 아예 독일 검사들이 자료 갖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검사가 안 받잖아요. 그런 것들 받아가지고 좀 털어보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근데 그 시점쯤에 그런 비슷한 빅뉴스가 빵 터져야 돼. 그렇지. 그러면 여론에 따라서 한다니까요. 굉장히 공수처는 여론 지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시점에서 보면. 뭐 여론 지향이 됐건 뭐가 됐건 중요한 건 그겁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마 이 상도 이상 검찰 가는 건 힘들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하겠지만 선거철이 다가오고 그때 되면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느 쪽이 됐건 공수처는 우리한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게 1호가 되건 응원해 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공수처는 잘 되길 바라야 되는 그런 예. 조직입니다.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